익절의 기술 파트 2 시간입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매매 기술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 박재호 어드바이저 화상으로 연결을 해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오늘 시장 바라보면서 정말 짜증난다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점검 부탁드려요.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상당히 예민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시장은 제가 약 한 3, 4개월 가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사실 그날의 어떤 당일 주도주라든지 또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거래하는 것이 되려 어떤 계좌의 어떤 손익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 어떤 시장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면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가를 갱신해주거나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그에 반해 전형적인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줘 왔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어찌 본다면 우리 증시는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테슬라가 이끌어왔던 미 증시의 어떤 상승세를 전일 테슬라가 약 한 12%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다소 좀 아쉬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악재에 정말 말 그대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어떤 커플링 현상을 오늘 좀 보여줬는데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기준 가격을 놓고 보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2,95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그 여부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관찰해 왔었고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최종적으로 2,95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시장은 사실상 투매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최종적으로 하락 마감을 좀 하게 됨으로써 사실 장중에 부지불식 간의 급락이라든지 투매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분간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떤 특이사항이 없다라면 아마도 지금 현재 2,950포인트 전후 가격대에서 지속적인 횡보세를 좀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장중에 어떤 개별주 어떤 급등락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곳저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미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또는 장중에 불필요한 매매를 좀 많이 하신다든지 또는 오전, 오후 중요 시간대를 제외한 장중 매매에 치중하신다든지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코 어떤 트레이딩이 되었던 투자가 되었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내시기에는 좀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으며 당분간은 이런 어떤 비추세 시장이 좀 이어지는 만큼 만약에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포지션을 끌고 나아가는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라든지 어떤 비중 확대 시기를 조금 더 늦추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저점을 예단하고 종목을 손침해한다라기보다는 당분간 확연한 어떤 시장의 반등세를 좀 확인하시면서 물량을 좀 모아나가는 쪽으로 대응하여 주시길 바라겠으며 종종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만큼 어느 정도 저점에서 이제 물량을 좀 모아나가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된다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차 설명드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당분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매매라든지 당일 주도주 위주의 또는 어떤 중소형 개별주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어떤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거래에서 매번 좋은 결과, 큰 수익을 내려고 안간힘 쓰지 마시길 바라겠고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에 따른 대응 바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으며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라면 이제 시행착오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나름의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에드세이코타라고 불리우는 정말 전설적인 그런 어떤 추세 추종 전략가의 어떤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과 판단과 그리고 어떤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으로 주식을 매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모습을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전략 자체가 오류인 만큼 그것을 재빨리 좀 인정하시면서 작은 손실로 좀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을 좀 노려보는 그런 좀 유연한 대응을 좀 당분간 좀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모든 것이 참 힘들어요. 트레이딩 이 짧고 치고 빠지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종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만의 기준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자칫 손실이 발생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자기 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늘 익절의 기술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좀 배워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걸 좀 보여주시겠어요? 또 오늘 제목은 약세장에서는 매도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매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주린이분들,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종합주가지수가 1,5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고 3,30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말 그대로 누가 좋다고 해서 매수하면 수익이었고 누가 좋다고 해서 매수해서 손실이 나면 버티면 또 수익이었습니다. 좀 좋아 보이는 종목 또는 연일 급등하는 종목의 어떤 하락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횡보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이었고 말 그대로 정말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서 지난 7, 8월 달까지는 어떤 연이은 시장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전형적인 상승장의 환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사실 모든 기관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간에 주식을 매수하는 데 조금 더 비중이 컸습니다. 즉 주가가 하락을 한다든지 조정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강한 시세, 상승을 좀 보여주는 과정 중에 있어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분들은 일단 매수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달, 8월달 이후로 약 한 3개월간 진행된 비추세 구간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 외국인, 기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매도에 집중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장만 하더라도 장 초반서부터 급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승세를 좀 이어오면서 장 초반에 소폭의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인 매수가 좀 발생하지 않고 전일 종가 매수하거나 또 기존의 보유자들이 생각했던 강한 슈팅이 발생하지 않음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음에 순간적으로 투매 물량을 좀 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팜스토리의 어떤 이런 주가의 하락, 움직임, 이런 어떤 투매, 이런 움직임 자체는 사실 시장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만, 이 캔들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1%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준 투매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은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또는 강한 시세 상승을 보여주지 않거나 또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재가상의 특정 매도 호가창에 쌓여있는 물량을 누군가가 강하게 큰 돈으로 체결시키지 않는다라면 그 즉시 개인이 되었건 외국인이 되었건 기관이 되었건 간에 시장가로 매도를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서도 제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를 하든 거래를 하시든 간에 작은 수익이라도 일단 좀 챙기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지금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보유 관점에서 주식을 끌고 나가는 전략을 또 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의 주가가 횡보 또는 하락세를 보여주면 특히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이탈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가가 5일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하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또는 가상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현재가가 5일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단기적인 추세가 일단 붕괴되었다라면 암묵적인 약속이 깔려 있고 그러한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서 매도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 내에서 3일 이상 횡보하는 종목은 연이은 투매가 발생한다는 점, 최근에 KEC라는 종목이 또 그러했습니다. 그 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급등주 위주로 중소형주 개별주를 보시는 분들 참 많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정의 말미에 있어서 11선에서 반등을 하면은 수익 폭에 따라서 끌고 가는 전략 또는 다음날까지 보는 전략을 취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21선까지 밀린 이후에 21선 반등 종목은 그날 당일 진입, 당일 청산으로 끝내는 대응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으며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된다면 최근에 중점 개별주들 급등주 위주의 원금 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급등주 위주로만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오늘의 저가가 전일의 저가를 침범하였거나 또는 침범한 이후에 전일 저가 대비 하락세로 마감한 종목은 되도록이면 보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투자 스킬을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얻어갑니다. 위원님, 종목도 한 가지 좀 받고 싶어요. 유망주 요즘 보시는 거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좀 아쉽습니다.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초반에 제가 이제 대본을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일단 내일장 대응 전략으로 좀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G 엔터의 IP가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블랙핑크라고 할 수 있겠고, 그에 따른 매출 기대해 볼 수 있겠으며, YG 플러스는 지금 화이브의 위버스와의 어떤 협업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NFT 발행 가능 여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으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내일장 대응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최종적으로 대략적으로 가격을 놓고 보게 된다면 8,500원대, 8,550원 정도 선을 내일장 이탈하는가 이탈치 않는가에 방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가격 이하로 좀 밀리게 된다면 사실상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된다면 내일장 이 종목은 되도록이면 무조건 갭 상승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갭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은 시가부터 상당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유연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G 플러스를 내일장에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MTNW 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밤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10월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에 앞서 오늘 새벽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주 안 좋게 나왔죠. 이것이 이제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 지표로 반영된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 오늘 밤에 나올 지표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싸늘해진 주식시장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분위기를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덜 싸늘해질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고민해서 오겠습니다. 내일도 빨간맛 2부와 함께해 주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